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파크 골프장을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파크 골프를 치고 있는데 잠자리들이 많이 나와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죠? 이 가을 되면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닌다. 근데 오늘 제가 본 것은 고추 잠자리는 아니고 일반 잠자리인데 그 잠자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 말이 생각났어요. 미국이 잠자리를 갖다가 드래곤 플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르는 용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또 익룡이라고 그러는데 익룡이 잠자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드래곤 플라이를 익룡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때는 공룡이라고 하는 거대 그 파충류가 이 지구를 지배했다고 그러고 오늘날의 현상 인류가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한 70만 년에서 80만 년 전후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위 그 인골이 화석화된 그 돌을 통해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그 인류의 유골이 발견되는 것이 중동이다. 그러면 그게 왜 중동에서 발견될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으로 추정해 본다면 우리 지구가 약 한 45억 년에서 5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겨우 그 중에서 뭐 이제 한 70만 년이라든지 그런다고 그러면 100만 년 전인가요?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고 그 나머지는 황무지로 존속했거나 공룡들이 지배했거나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지구 환경 생태계였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빼고 한 70년 정도의 지구 환경만 기억할 뿐이지 그 이전은 저희들이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순전히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나 학자들이 연구한 어떤 그 토대 그리고 뭐 유적 통해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존속해 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도 45억 살 된 인류가 존속한 바가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죠. 추정이죠. 그러면 인류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70만 년이라고 치고 70만 살 뒤진 우리 조상이 현재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추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추정이죠. 그 상황을 실제로 보고 겪은 사람들이 얘기한 사실이 없는 추정 가지고 우리 역사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문경주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경주가 깊은 학문적 경지를 통달하는 바는 없지만 문경주도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저희 역사를 추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오늘날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는 영어가 많이 지배하는데 그 영어 이전엔 과연 뭐냐? 뭐 히라보가 있고 그리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통틀어서 그 부분에 인류 역사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동양이니까 동양은 한문이 지배한 시대죠. 한문이 지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동양인다운 추정을 해보자. 그렇게 본다면 한문이 창제된 게 하은주 뭐 해가지고 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창제됐다. 그리고 이 한문이 실용화된 것은 소위 진의조 제한하는 그 진나라 때 비로소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했다. 그래서
진시황부터 이제 한문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는 대략 한 BC 5년에서 BC 21년 사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입니까?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한문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문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최초에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진 게 고구려로 들어왔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 고구려에 고주몽이가 졸본 부여에서 와가지고 고구려를 창건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주몽이 시대에 와서 창건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글귀구자에 빛날 여자, 고자는 고주몽이의 성씨.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글귀가 빛나는 나라? 왜 글귀가 빛나는데? 이렇게 추정해 본다면 고구려에 약 한 3세기 전까지 고구려에는 고분벽화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냐? 농사 짓는 그림, 사냥하는 그림, 일상생활 모든 것을 갖다 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그 벽화 속에 고분 옛날 무덤 속에다가 그 벽화를 그린 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3세기까지 그리다가 왜 벼랑경이 그만뒀을까요? 심심해서 그만뒀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나라에서 창제되기 시작한 그 한문이 약 3세기면 거의 300년쯤 후에 고구려에 전래된 거죠. 고구려에서 그 한문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한문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써놓는 거야. 그러면 고분에다가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문으로 써놓으면 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초에 우리 동양에서 중원을 빼고 한문을 받아들인 나라가 고구려다. 고구려는 한문을 국어로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이 빛날 여자, 글귀 구자, 글이 빛나는 나라다. 그래서 고구려가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비슷한 시기에 신라, 백제도 다 들어왔어요, 한문이. 그러나 고구려가 선두주자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든 문화는 한문을 위주로 해서 우리 문화가 연구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개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뭐 세계를 통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쪽에 그리스, 히랍 뭐 이쪽에 나름대로 그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 뭐 히랍 문화, 뭐 유대민족이 어쩌고 이제 이렇게 그쪽 나름대로의 이제 그 역사가 발전하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든 유대민족이든 뭐 히랍이든 이쪽 사람들도 지구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지역에 사는 게 지구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위에는 몰라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서구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 문화를 집에 봤던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건 충청북도 두루봉 동굴에 가면 흥수아이라는 아이의 유골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4만 년 전 유골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 그 유적을 조사해 보면 약 30만 년 전까지 거슬러가. 그럼 그 위에 사람들, 우리가 불과 2000년 전에 들어온 이 한문 가지고 이 문화를 꽃피우고 상용했는데 그 전에는 과연 우리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말이 어떤 형태로는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전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말을 그때 어떤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을 유추하려면 영어를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속에 우리의 고대어가 대략 다 들어있어. 우선 쉬운 예로 우리가 뭐라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고대어야. 근데 영어는 이걸 갖다 yes로 번역했어. 우리는 또 옛날에 흔쾌히라는 말을 썼는데 오케이, 흔쾌히. 근데 이것을 영어는 오케이로 번역해 갔어.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영어의 발전사를 보면 영어는 미국 영어가 한 400년쯤 돼. 그리고 영국 영어가 한 1000년쯤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만 년 하는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지까지 것들이 뭐 300년? 무슨 400년? 1000년? 이게 그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얘들이 영어를 갖다 쓴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 거의 우리 고대 언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들 영어가 발전사를 보면 고대 원시 언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문 언어를 또 갖다 번역해요. 계속 영어 지금까지 계속 풀어놔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갖다 영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브리테니카 대백과 사전 아시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한 70권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가 매년 세계에서 파생되는 그 언어를 거기다가 수록해가지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있어요. 미국은 엔사이클로피디어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거는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만큼 많지는 않아. 그러나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계속 갖다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는 그 영어 속에 지금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어로 뭐 연설해가지고 박수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가 이미 영어보다 몇십만 년 전 우리의 상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보이려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어를 짓밟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그 혹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영어가 이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집을 가지고 얘기하죠. 집이 그냥 집이잖아요. 우리 그 집이라는 것은 한문도 아니고 우리의 고대어예요. 집.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가죠. 집가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번역한 게. 가인데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집을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럼 영어 외국어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집을 옴이라고 그랬어요. 옴집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옴이라고 하는 종족과 집이라고 하는 종족이 혼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 말을 소통하기 위해서 옴집 하면 옴은 집, 집은 옴.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영어는 이걸 갖다 홈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홈은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고대어는 뭐 가정, 집 그런 거 분리할 것 없이 집에서 같이 살면 그게 가정이잖아요. 우리 옴을 영어는 홈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옴하고 홈하고는 같은 의미다. 그리고 영어에서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동양하고 연결된 말이 아니고 하우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일종의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그 가다를 짜는 그 형태를 갖다 하우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하우스는 그런 그 의미고 꼭 집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갖다가 옴집 이랬는데 우리가 바다의 섬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중국말로는 도야. 그리고 영어에서는 아일랜드. 소위 그 아일랜드하고 그 아이슬란드 그쪽에 그 섬지방에서부터 그게 창제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섬은 아일랜드야, 상징이. 그래서 아일랜드가 섬이야. 근데 우리는 왜 섬이라고 그랬냐면 본래 우리도 바다를 시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딱 들어온 상태를 뭐라냐면 시푸르다. 그러면 바다를 왜 바다라고 하냐? 바다는 물이 나간 상태를 바닥이라고 그래요. 그 바닥이 바다야.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물이 들어왔을 때는 C라고 그래요. SEAC. 그리고 물이 나간 상태는 그 바돔이라고 그래요. 이 바돔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나간 상태도 바돔이고 병의 밑바닥도 바돔이고 그릇의 밑바닥도 바돔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바다만 바닥이 아니고 그릇의 바닥도 바닥이고 뭐 심지어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다 제 성적이 나쁘면 제 자식 성적이 바닥이야 바닥. 그 바닥이 바로 바돔이라는 얘기거든. 이 말하고 이제 같이 통하는데 우리는 왜 시옴이라고 했느냐? 옛날에는 파충류나 이런 거 와일드한 해충들이 많이 살으니까
가장 안전한 게 바다하고 가까운 섬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안전해. 왜냐하면 물이 들어왔을 때는 짐승들이 접근해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 물이 나갔을 때만 지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거지. 반 정도가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다가 집을 짓고 시움이다. 바다의 집이다. 그래서 섬이에요. 우리는 섬인데 일본 말은 시마라고 그러고 중국은 도라고 그러고. 틀리죠? 우리가 영어하고 이제 가깝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조금 올라가면 고조선이라는 게 있죠. 고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고자는 예고자고 조자는 아침조자. 그 선은 햇살 고을 선자야. 그게 고조선인데. 그러면 영어에서 해를 갖다 뭐라 합니까? sun이라고 그러죠. 그 sun이나 햇살이나 같은 얘기예요. 햇살이 해선두기고 햇살두기예요. 그 해가 이렇게 선이 올라오니까 영어에서 이제 su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햇살이에요. 근데 아침 조자는 아침이라는 얘기, 아침이 아시거든. 아침이 처음 시작이다. 그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시를 갖다 어스라고 그래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땅이 제일 첫 번이야. 어시야. 그러니까 어스를 우리는 아시라고 그랬고 아시를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햇살이 없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햇살이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야. 고운 나라야. 햇선이란 말이야. 선하고 우리하고 영어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고조선도 그렇지만 이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꽃 어쩌고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무궁화꽃을 가만히 보세요. 무궁화꽃이 활짝 필 때, 언제 피냐면 해가 오를 때 피어. 해가 오를 때 핀 그 꽃살에 보면 햇살하고 똑같은 무늬가 무궁화꽃 안에 그려졌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햇살,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궁화꽃을 나라꽃이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침략하고 나서 못 쓰게 해가지고 나라꽃으로 지금 지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 나라꽃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꽃을 나라꽃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 후세의 몫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그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우리는 영어하고 우리하고 같다. 그럼 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게 아니고 미국에 가면은 웨이라는 길이 있어. 그리고 로드가 있고 에버뉴가 있어. 근데 영어에서도 왜 같은 길인데 웨이, 로드, 에버뉴 뭐 이렇게 하느냐. 미국이라는 그 영어 자체가 그게 걔들이 한 4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언어를 주워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웨이는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개방되기 전에 미국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 중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하고 뭐 몇 개 돼. 그리스하고 뭐 이런 나라. 근데 로마의 대표적인 큰 길이 지금으로 말하면 광화문 네거리 같은 그런 종로 같은 큰 길이 웨이야. 그 길이 이름이. 그러니까 그 웨이를 영어에서 길은 웨이다. 큰 길은 웨이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문이 들어오면서 동양에서 보니까 도로라는 말을 많이 써. 도로가 뭐냐면 길도자, 길로자야. 또 길이라 이 말이야. 그 길을 쓰니까 미국에서 이제 영어도 우리도 로드를 길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버뉴는 나도 잘 몰라. 그 이제 어떤 나라에서 그런 그 길 갈라진 부분을 에버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고 있는데 이 로드도 결국은 이 동양의 한문권에서 가져간 말이다. 그리고 영어에서 웨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거리를 영어에서 차용해다가 웨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브로드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브로드가 피 아닙니까? 피의 거리라 이 말이에요. 남북전쟁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피가 낭자한 그런 거리를 브로드웨이라고 한다. 우리 그 동양에서는 로드라고 하는 말이 역시 그 길도자에서 로드라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양 특히 고려하고 관련해서 실크로드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실크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실이죠. 우리가 바느질할 때 뭐 쓰는 무슨 천을 짜는 실. 그 실크가 실에다가 크는 코리아의 이니셜 그 K자를 붙여가지고 실크.
로드는 길로자, 길도자, 실크 로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로드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양으로 통하는 길이 대표적인 게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길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소위 노매드 콜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마드 콜리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메이드, 만들지 않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콜리가 옛날에는 우리 길이 아니라 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D골길 무슨 어디 골 이런 식으로 길을 골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이 변형돼 가지고 골을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이 소위 미국에서는 로드 또는 웨이 뭐 이런 의미로 통한다. 우리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일상 용어와 영어의 관계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용어를 해석해 보면 거의 영어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가 외국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말이 상당 부분 영어에 녹아 있어요. 그 녹아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와 한문을 갖다 영어가 번역한 그 언어가 거의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한문도 중국식 발음과 전혀 틀리는 우리 발음을 주로 영어가 채택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우리 고대 언어와 영어는 상당 부분 같다. 따라서 우리 언어가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위력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난 민족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매국노 교육이 시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없고 애국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 같은 그런 그 비도덕적인 행태를 살아온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대통령으로 뽑는 이런 우를 보면 바로 민족이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